네, 두 후보에게는요, 큰 리스크가 하나씩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라고 보일 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고요. 윤석열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 여기에 연루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윤석열 후보 얼마 전에 자, 그러면 동시에 특검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승부수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고발 사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나도 연루돼 있고 당신도 연루돼 있는 것 같으니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 같으니 특검으로 그럼 하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수를 잘 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저렇게 된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겠지. 하나는 소위 이제 대장동 특검에 대한 여론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한편에 있어서 실제로 지금 뭐 공수처를 비롯해서 총력적으로 이제 고발 사주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 본인과 별 연관성이 없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거의 이제 작성자가 누군지도 지금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장동 특검에 대한 국민적 여론들을 계속 올려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과정 속에서 그럼 나도 특검을 받겠다. 내용과 관련된 것도 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여권에서는 당연히 거부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뭐 윤석열 후보로서는 잘 제기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 측은요, 조금은 뜬금이 없지만 논의는 해보겠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 나오고 있는 목소리를 보면요, 전재수 선대본부 공동수석이고요. 그런데 특검을 한다는 건 대선판을 정쟁의 판, 네거티브의 판, 엉망진창의 판으로 만들 가능성 100%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요. 앞서서는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는 그냥 반대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한 반면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세트 특검이라고 표현도 하더라고요. 이런 특검에는 좀 어떻게 다른 대응을 할 걸로도 보이시나요? 명분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에 거부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건데 네. 사실상은 이건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어떻게 보면 실현 이제 불가능한가요? 그렇죠. 정치 공세적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좀 유리한 어떤 국면을 잡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역공행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뭐 대장동 뭐 문제는 이 돈이 관련된 것이고 굉장히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정성이 굉장히 큰데 지금 고발 사주 문제는 사실 권력기관의 사유화이고 검찰이 고발 사주를 했다면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농단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둘 다 굉장히 엄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 후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그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특검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선거는 모든 특검이 다 블랙홀로 다 빨아들이고 아무런 이슈가 전개될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것이 계속 실질적인 진전을 보려고 그러면은 두 분이 만나서 이 세트 특검을 선거가 바로 끝난 직후에 하자. 뭐 이런 식의 어떤 제안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거가 끝난 직후 어떤 시기를 달리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도 이렇게 던짐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받을지로 굉장히 고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한 인터뷰에서 굉장히 고심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얄궂은 질문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윤석열 후보가 아마 저번 주에 나왔던 것 같죠. 한 쿠팡 플레이 SNL 코리아 중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밸런스 게임이죠.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택하는 겁니다. 말죽거리 잔혹사가 좋으냐, 아수라가 좋으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재명 후보 둘 다 안 보고 싶다. 이미 둘 다 봤는데 그래도 아수라가 더 재미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수라와 관련해서는 아마 이 안남시장과 관련된 이런 내용인데 그것이 뭐 성남시장으로 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얘기와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가 네티즌들 사이에 돌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어떤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뭐 장혜찬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좀 고심하는 모습 보입니다. 아니 좀 좋은 영화가 같이 나오면 안 되나요? 왜 말죽거리 잔혹사와 아수라 이게 나쁜 영화라는 뜻이 아니라 이 폭력과 관련된 영화잖아요. 말죽거리 잔혹사도 그렇고 아수라 같은 경우는 이 가상의 도시의 시장이 도시 개발을 위해서 조폭들과 결탁하고 또 부패한 검찰을 매수 시도하고 이런 내용 등이 나오기 때문에
뒤늦게 역주행이라고 하죠.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화제도가 확 올라가 버렸고 이게 마치 예언 같은 영화다, 성지가 되었다. 어떻게 이렇게 미리 알고 했느냐. 그리고 영화 잘 만들었는데 아수라 이후에 그 감독이 작품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이것도 뭔가 외압이 작용한 거 아니냐. 별의별 이야기들이 인터넷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설설설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네. 가려들으셔야 될 것 같다고 저는 그냥 말씀 한번 네티즌들의 여러 가지 드리겠습니다. 설을 그냥 전해드리는 것뿐입니다. 네, 네. 근데 그런 전해드리는 이야기가 나온 두 영화가 공교롭게 나왔는데 이재명 지사가 아수라를 선택한 건 지금 그 여배우 스캔들 의혹의 당사자인 김부선 씨가 출연했던 말죽거리 잔혹사보다는 그래도 뭐 사실로 확인된 것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하는 아수라 쪽이 좀 부담이 덜하다는 것 같은데요. 이 아수라가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아수라를 재미있었다고 선택하는 그 당당한 모습으로 대장동 특검도 당당하게 수용하기를 많은 국민들이, 특히 많은 20대들이 바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뭐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어요. 다수의 국민들이. 다수의 국민들이 바란다는 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련된 여론조사 표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 좀 조심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측근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냐 하면요. 정진상 지금은 선대위 부실장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원님, 그런데요. 이 인물이 황무성 전 사장의 어떤 사퇴 압박 녹취록이 보도된 직후에 황 전 사장에게 굉장히 오랜만에 문자 메시지로 연락을 해서 항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녹취록의 내용이 유영기 실장이 이제 물러나라고 한 것이 정진상과 유동규의 뜻인가라는 네. 그 내용들이 확인된 녹취록이 공개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정진상 실장한테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네. 시간이 대략 새벽 2시가 넘은 시점이었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무려 한 6년 만에 연락이 온 거라고 얘기하는 6년이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가 봐도 사실은 정진상 실장은 지금 선대위에서도 비서실장을 맡고 있고 그 당시 성남시에서 정책실장을 맡았고 공개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내 최측근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뭔가 황 전 사장한테 압력을 넣는 것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검찰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이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왜 수사를 안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수사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되기 직전에 네. 8시 17분에 압수수색하는데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5분간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통화한 내용에 대한 확인과 관계없이 뭔가 말 맞추기 시도한 게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는 수사가 불가피하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에서 분명히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교수님, 저 방금 말씀 이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고발 사주 의혹 같은 경우에도 뭐 김웅 의원이나 손중성 검사 같은 경우에 지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있고 말이 바뀐다는 그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또 제대로 이 수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수사들 보실 때 어떻게 좀 보세요? 수사가 조금 지지부진하다, 좀 속도감 있지 못하다는 느낌은 저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진상 씨가 이렇게 문자를 보낸다, 새벽 2시 반에. 이분이 황무성 씨죠. 황무성 씨가 녹취록까지 이렇게 오픈을 한 사람이에요. 공개한 사람인데 이분에게 문자를 보내면 어떻게 된다는 걸 다 아는데 사실상 뭐 압박을 한다. 그런 취지로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실제로 본인의 어떤 의사가 본인은 잘 해줬는데 왜 이런 식으로 자기를 끌고 들어가느냐. 뭐 이것에 대한 일종의 어필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면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전화 한 통화 했다 그래가지고 수사를 혐의도 없이 수사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고발 사주 관련된 것도 그렇지만 이 검언 유착 뭐 관련해가지고도 윤석열 후보의 부인 한동훈 검사 수십 차례 어떤 통화들이 있었던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다 수사를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뭔가 혐의가 뚜렷해야지 조사를 하고 이렇게 수사의 어떤 대상으로서 삼아야 되는 것이지 전화 한 통화 했다.
이거 갖고서 수사한다 그러면 수사의 대상은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런 수사 상황에서 교수님 하나 더 바로 여쭤볼게요. 지금 뭐 얘기가 나온 게 대검 감찰부가 대변인의 휴대폰을 임의 제출받아서 또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의 제출 받은 부분도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보좌진들이 다 들어오고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인데 이제 보좌진이 안 들어왔다는 것 뿐이고 절차에 맞게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봤다 뭐 이렇게 지금 대검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실질적인 내용이 거의 없어서 돌려줬다. 예.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대검 감찰부가 이제 대변인 휴대폰을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거는 아마 공교롭게도 그 전에 대검 감찰부가 이 대변인들이 썼던 핸드폰을 이렇게 감찰을 진행을 하면서 감찰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감찰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이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에서 이제 확보해놨던 이 대검 대변인들의 이 휴대폰을 볼 수 있게 되면서 아마 이것이 언론 활동을 좀 감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뭐 의혹도 일었었습니다. 지금 뭐 공수처랑 대검에서는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도 뭐 메인 뉴스에서 이 관련 내용 다루니까요 좀 더 자세하고 집중적으로 그 내용은 이후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의원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계속 뭐 뒷말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 실체가 안 밝혀질 것 같다. 이 김웅 의원이나 송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 뭔가 여권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뭔가 이렇게 보호하려는 이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지적도 나와요. 근데 이 문제는 공수처가 처음에 김웅 의원, 손준성 검사를 수사를 할 때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마치 윤석열 후보가 피의자인 것처럼 적시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거의 내용이 드러나는 내용이 없는 뿐만 아니라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실제로 그러면 그 고발장을 누가 작성을 했느냐? 그 작성 주체가 누구고 어떠한 경로를 왔다리 갔다리 했느냐? 이것도 지금 밝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공수처의 수사 능력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저는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야권에서 너무 지나치게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네. 자, 마지막 순서로 대선 후보들이 얽힌 수사 상황 짚어봤고요.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